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얘기를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백화점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일하는 곳에서 5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백화점에 있을 때의 그 어떤 관리자 한 분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분이 계셨고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 안 계신 분이시고,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실장님이라는 그런 관리 직책에 있으시면서 제가 느꼈던 많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밑에 있는 직원들과의 관리자들의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이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 밑에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그런 관계가 아닌, 현명하게 이제 잘 조율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같이 따르는 직원들도 퇴사율이 좀 적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일이라서 좀 더 저는 좀 많이 와닿았던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나이는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도 있으신 분이셨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관리 직책을 맡으시면서 좀 더 그런 이제 아무래도 밑에 있는 직원들은 결혼하신 분이나 이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 당시 때는 더 그랬었고, 젊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이제 가정이 있으시고 이렇게 책임감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따라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을 떠나고 다 떠나서 일적인 면만 봤을 때는 그분이 제일 이때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일을 잘하신 분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이제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 있죠.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안 요원들의 쉬는 시간을 원래 한 30분은 쉬는 시간이라면 한 15분 정도만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매장으로 복귀를 해라.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이제 지시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30분 쉬었었는데 15분 쉬라 하면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불만들이 이제 관리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께서는 이거는 무조건 우리한테는 좀 부당한 일이고, 이건 좀 얘기를 좀 해서 조율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윗사람 위에서 보고가 내려온 거지만 자기가 알아서 중간에 커트를 치고 잘 조율을 해서 그러면 30분은 좀 많이 쉰다 싶으면 20분 정도로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역할을 관리자들이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조금 큰 문제까지 모든 거를 이제 조율을 잘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그렇다고 막 성격이 너무 좋거나 이런 분은 솔직히 아니셨는데, 일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프로답게 행동을 하셨고, 그리고 또 위에서 그런 오더를 내리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상황을 모르시죠. 모르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네들 좀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 많죠. 이거 갑자기 잘 하던 거를 진행해 오던 그런 모든 문제를 갑자기 어느 순간 위에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하지 마라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고 또 전달을 하시는 분이 이제 관리자들의 역할이죠. 근데 관리자들이 무조건 밑에 있는 사원들에게 이거 하지 마, 오늘부터 하면 안 된단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설득력이 없거든요. 무조건 그냥 하지 마라고 하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위에 사람한테도, 지시를 내린 사람한테도 잘 중간에서 조율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가뜩이나 뭐 쉬는 시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되면 또 계속 애들이 일의 집중력도 떨어뜨리게 되고, 일이 뭐 그렇게 되면 흐트려져서, 그리고 뭐 조금 여유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애들이 힘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윗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그러면 30분은 그럼 안 되고, 그럼 15분도 너무 짧고, 그럼 한 20분 정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죠. 위에서 무조건 뭐 본사든지 어디 그런 갑을 관계에 있는 그런 갑이 행하는 그런 일 있죠. 뭐 보안업체들은 다 용역업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해주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불만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관리자들이 힘들게 우리 역할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두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잘 못 해주는 사람이 많고, 또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성격일 수도 있고 성향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무조건 따르는 그런 관리자가 있는 반면에, 안 따르고 그냥 자기 소신껏 이렇게 되면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하면은 이런 리스크가 있고 이렇게 커집니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알아서 중간에서 그냥 커트 쳐서 이렇게 그 적당한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시키고, 이제 밑에 사원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설명만 잘 되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설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설명을 또 제대로 못 해주기 때문에 밑에 사원들은 화가 나는 거고, 불만이 쌓이는 거고, 불만이 쌓이게 되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우리들이 일을 못해서, 일하기가 싫어서, 뭐 나태해져서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직원들과의 사이가 좋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화이팅 넘치는 그게 있으면은, 아무리 진짜 일이 너무 뭐 12시간 뭐 그렇게 주어진다 해도 참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이런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하고, 무조건 어쩔 수 없다, 해야지 뭐,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뭐,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맞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를 충분히 깨야 돼요. 관리자들도 깨야 됩니다. 밑에 사원들한테 일일이 자기가 그런 직급이 있다 해서 내가 왜 쟤네들한테 일일이 이런 설명을 해줘야 돼, 내가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감수하고까지 내가 왜 너네들한테 이렇게 잘해줘야 되지, 너네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한테 돌아오는 게 뭔가 싶지만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역할이 관리자의 직급입니다. 이거를 무시를 하는 순간 이제 밑에 사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무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일하기가 싫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느 직장에 가나 이게 진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할을 무조건 아랫사원, 뭐 밑에 사원, 뭐 일반 사원들의 그런 책임으로 떠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커지는 일이 하나씩 있을 때마다 물론 책임 전가가 되는 게 이제 책임자들이 뭐 잘못하면 잘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 내 목숨 살리고자, 내 가정을 지키고자, 그래서 너네들을 다 묵살해버리고 무조건 위에서 따르는 오더대로 나는 무조건 진행할 거야, 이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당연히 밑에 있는 사원들은 나갑니다. 이거를 오래 남아 있으래도, 도시락 싸들고 말리면서 남아 있으래도 절대 남지 않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그 체계는 무너지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가면 누가 힘듭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솔직히 관리자들은 안 힘듭니다. 밑에 있는 일하는 직원들이 힘들어요. 이제 이거를 뭐 너네가 교육을 잘 못해서 애들이 나간다, 뭐 일이 뭐 그까이 게 뭐가 힘들다고 그 정도도 못 참고 그렇게 못 버티고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이러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냐, 내가 또 그런 좀 터무니없는 오더가 내려왔을 때 이거를 내 선에서 좀 조율을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도 설명이 잘 되고 인정이 되고 윗사람들한테도 잘 먹혀가지고 이게 효율을 볼 수 있게 하느냐, 이거는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 관리자의 역할이 왜 있겠어요, 그죠? 그 역할을 관리자라는 직급을 물려주면 그래 내가 짬밥이 제일 많으니까 내가 그래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관리자다, 너거는 내 밑으로 다 알아서 잘 해라, 이게 관리자가 아니고, 관리자라는 것은 내가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밑에 있는 사원들에게도 잘 설득력 있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해를 시키고, 좀 이번엔 회사 형편이 안 좋다 이러면 형편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어떻게 하겠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라고 이렇게 좀 상황에 맞게 잘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게 상대방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화를 내고 너네가 이딴 식으로 일을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죠? 잘못된 게 참 많아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사람이 자주 바뀌고, 특히 보안들 같은 경우는 오래 일하지 못해요. 그런 거를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를 무조건 뭐 너네들 탓, 누구 탓, 남 탓을 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 이런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좀 신중하게 그냥 얘 뽑아야지 쟤 뽑아야지 하고 막 뽑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TO가 부족할 때 급하니까 사람 한 명이라도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뽑게 되면은 그 차후의 문제는 더 커지는 법이에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자세히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면 이렇게 내가 관리자니까 내가 다 끌어안아야지, 이것보다는 솔직하게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뭉쳐갖고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밑에 사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잘 얘기를 해주셔서 중간에서 또 위에 갑의 입장인 그런 업체 그런 분들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무조건 수용해서 무조건 내가 받아들여서 그냥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그런 상황에 맞게 잘 좀 조율해서 직원들한테도 좀 이렇게 이해를 잘 시켜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본인의 탓입니다. 잘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보리쌤이었습니다.